안녕하십니까. 금감원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1:1 맞춤형 상담이 가능한 싱가포르 투자자문사의 이준구 자문역입니다. 주말에 보내드리는 특집 방송 시간으로 11월 초순에 지수 조정이 예상되는 이유 등 장세 전망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부진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하이브의 상승 논리 4가지와 유망 종목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11월에 지수 조정이 예상되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주요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 열렸던 에이펙의 종료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요,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오른쪽이 코스피 지수의 일봉 모습인데요. 지난 7, 8월 달에 사상체육관의 3,300을 목전을 두고 행보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8월 하순서부터 상승 전환이 됐죠. 이때 상승 모멘텀이 뭐였습니까? 8월 말에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모멘텀이 됐던 거예요. 여기에 9월, 10월 달에 반도체 업황의 초화한기 진입으로 2달 반 동안 32% 급등세를 보였죠. 그러면은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상승의 계기가 됐다라면은 2달 후에 열린 경주에서 정상회담이 이번 상승의 일단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것이 첫 번째 11월 초순의 조정 가능성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주에 미국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0.25%포인트가 결정됐습니다. 그날 미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죠. 보통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큰 폭으로 올라야 되는데 혼조세다. 물론 12월 추가 금리 인하 불확실성 부각 이유 때문이라지만 그동안 오름폭이 컸기 때문에 혼조세를 보인 거라는 얘기예요. 조정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죠. 주요 대기업들,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는 얘기예요. 중소형주보다는 대기업들이 대형주들의 실적이 우위에 있다 그랬죠. 그것들이 마무리되면서 상승 모멘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세 번째 조정 가능성 이유고요. 자, 네 번째 이유는 지난 9월 이후에 32% 크게 올라간 거에 대한 부담이 있죠. 자, 4월 달에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코스피 지수의 경우 2283포인트에서 3100포인트까지 2달 반 동안에 37% 크게 올랐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달 반에 걸쳐서 32%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쉬어갈 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코스피 지수 11월 초순과 중순에는 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 드리면서, 그럼 이수장 증권TV에서 11월 달에 예상 시나리오는 뭘까? 11월 초 중순 지수 조정으로 그동안 상승에 따른 부담이 완화시키는 조정이 예상된다. 그 이후에는 지수 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연말 연초 중소형 개별주로 키 맞추기 차원의 화려한 종목 장세가 가능하다. 그러면 개인들
수익 내기 좋은 장세가 펼쳐진 얘기예요. 그러면은 시장 수익률 초과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다가온다. 준비를 해달라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물론요. 지금 국내 증시만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와 상승 동조화를 보이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국내 증시 하나만 봐서는 보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 글로벌 증시 추이를 보면서 비중 조절에 나서 달라라뇨.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이러해서 결국 전략은 상승 종목 지금 크게 올랐어요. 우리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중공업, 뭐 증권주라든지 이러한 많이 올라간 종목 중심으로 수익난 안전마진 확보 차원에서 일부 비중을 축소를 해서 현금을 20-30% 정도 마련을 한다면 지수 조정이 짧게 오고 우리가 대응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참고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1월 초순에 조정이 오고 11월 하순서부터 화려한 개별 종목이 온다 하면은 어떤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까? 지난주에 우리 연말 연초 개별 종목 관심주 말씀드렸죠. 16개 테마입니다. 이미 출발한 테마주들도 있죠. 우리가 앞으로 조정 양상을 보면서 5개 종목으로 압축 예정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출발한 종목 지난주에 통신 장비주 물론 이제 금요일날 상승폭을 크게 둔화시켰지만은 KMW, RFHIC 출발 신호 나왔죠. 바이오, 한올 바이오파마도 금요일날 장대 양봉 나왔습니다. 두산 푸얼셀도 그렇고요. 그렇죠? 로봇주, 두산 로보틱스, 네임보 로보틱스 이미 출발했고, 보로네이도 그렇고, 그렇죠? 의료 AI죠. 양자 컴퓨터, ICDK, 요리 기판, 필옵티스. 그러니까 출발한 종목도 있지만 이번에 조정 모습을 보면서 이 중에 5개 종목으로 우리가 압축을 하면은 연말 연초 우리 예상대로 화려한 개별 종목이 온다면 큰 수익이 이 관심 종목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말씀들. 자, 오른쪽은 우리의 섹터별 유망 관심 종목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이 안에 있는 종목군 중에서 매매를 하셨다 하면은 아마 시장 수익률 대비 초과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군이다.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반도체 많이 올라간 종목 중심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면은 최근에 충분한 조정을 잘 받은 뭐 바이오라든지 엔터라든지 그죠? 이러한 종목으로 매수세가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오늘 엔터주와 바이오주 두 섹터에 대해서요 조금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면요. 자, 먼저 엔터주의 하이브. 우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하이브의 최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하이브가 3분기 실적 부진 우려에도 급등 양상을 보이는 상승 논리 4가지를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는 걸그룹 뉴진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30날 전해졌죠. 그래서 31일 목요일 금요일 주가가 크게 올라간 겁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소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서요.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가치 역시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에서 주가가 크게 올라간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상승 논리는요. 오너 리스크 완화 기대죠. 지난 21일 날 카카오 김범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무죄 선고로 법원에서 나왔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하이브도 오노 방시혁이가 검찰 조사 받고 있죠. 시세 조정의 고의성을 인정을 카카오 김범수가 받지 않아서 무죄다. 그러면은 이것이 방시혁 의장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오노 리스크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21일 바로 이 하살표가 있던 날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출발점이 바로 이 김범수의 무죄 선고 날입니다. 오노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상승 논리는 BTS 멤버들이 다 군대에서 제대했죠. 내년에 완전체로 활동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컴백 예상. 물론 회사 측에서는 아직 미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세 번째 상승 논리고, 네 번째는 해외 현지화 그룹의 확장이죠. 캐치아이가 지금 빌보드의 자체 최고 성적인 40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미 현지화를 위해서 2개죠. 9월과 10월 달에 데뷔를 했다 그러죠. 현지화 확장에 따른 실적 호전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4분기 실적 10날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부진해도 오히려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 한번 오른쪽 차트 모습을 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7월 크게 올라가는 7월 달에 얘는 오히려 크게 하락했죠. 30만원 넘었다가 25만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방시혁 의장의 사기 혐의 검찰 조사죠. 오너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좀 반등을 줬다가 9월 하순서부터 10월 초순까지 3분기 실적 부진 우려감으로 다시 재차 하락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김범수 의장의 자본 시장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오노 리스크 완화 기대감 역량 기대죠. 그리고 걸그룹 유진수로 상승세가 있어. 우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가장 좋은 최상의 시나리오는 연중 고점, 지난 7월 고점인 32만원을 돌파하고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 속에서 실적 발표,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큰 폭이 오르는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뭐 추경 매수는 철저히 자제를 해야겠죠. 자, 우리 회원 맞춤형 회원들한테 10월 20일 그러니까 김범수 무죄 나오고 그 다음 날이죠. 추천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이브 단중기 추가 브리핑이에요. 하이브는 이미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 논리, 수급, 심리, 이수장 증권TV에서는 종목 볼 때 심리를 많이 본다 그랬죠. 오너 리스크와 3분기 부진한 실적 우려에도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전환이 기대가 된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맞춤형 정보가 나간다. 그런 부분에 1대1 그죠? 상담이 가능한 맞춤형 정보에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여기로 문의를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10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마 좀 조정에 나오면서 31만원과 32만원에서 강력한 지지, 우리가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조정의 끝마무리 모습이 나온다 하면은 실적 발표와 함께 새로운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 계속적으로 보유 내지 조정 모습을 보면서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런 방송에 그렇죠? 이런 내용에 공감을 하신다 해서요. 하이브가
이번 조정을 받고 추가 상승 공감을 하신다 그러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SK바이오팜 바이오죠.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추정치를 상회할 걸로 예상이 되죠. 지난 8월 달보다 2분기 실적 발표도 좋게 해서 한번 크게 떴는데 그때와 다른 모습인데요. 한번 SK바이오팜 주가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난 5월 달에 86,900원 영중 최저점을 찍었죠. 지수,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웬만한 종목군들의 올해 저점은 4월 초순입니다. 아까 지수 2280포인트 되었죠. 다 종목들이 4월 말 저점인데 얘만 한 번 더 크게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 빠졌던 이유가 세노바메이트의 부작용이 이슈화되면서 4월 저점을 이탈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시장의 주도주는 남보다 먼저 상승으로 전환되고 빠질 때도 질 늦게 빠지고 하락폭이 적은 것이 주도주라고 했습니다. 그런 종목이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다. 빠졌다 해도 얘는 한 번 더 빠졌기 때문에 지수 크게 올라갈 때도 바닥을 5월, 6월 달 다지면서 7월 달에 잠깐 반등 줬다가 다시 하락. 그러다가 8월 초순에 2분기 실적 영업이익 61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나 급등을 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했죠. 근데 우리가 차트 모양을 봐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2분기 호실적이 단발성 하루로 끝나고 다시 주가가 원위치로 밀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번에 5일날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을 한 575억, 시장 추정치가 한 460억 되니까는 한 30% 정도 상해, 상당히 좋은 거죠, 상해. 그런 부분에서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차트를 봐도 지금 누가 관리를 해주는 모습이다. 차트 완성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자, 지난 8월 그리고 9월달 고점까지 올라서 지금 돌파를 위한 물량 소화 과정을 잘 거치고 있다. 재료문도 호실적이다. 차트 모양도 누가 관리하는 흔적이다. 한번 수급도 볼까요?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개선되는 모습이죠. 누적으로 보면은 개인이 21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이 12만 주 매수고 기관도 5만 주 순매수다. 수급이 개선되면서 고점 돌파. 5일이면 수요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충분히 이번에는 다른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와 다른 주가의 행보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SK바이오팜 관심 있게 봐달라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수장증권TV에서 바이오 관심주 셀트리온 상당히 더딘 주가 움직임을 보여서 좀 답답한 모습이지만요. 결국은 실적을 따라서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다. 그죠? 한번 셀트리온의 한번 주가 모습을 볼까요? 그죠? 고점 모습에서 잘 갖추고 있다. 이러다 언제든지 거래량이 늘면서 장대 양봉과 함께 전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해서 보유 관점으로 해달라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22%나 급등이죠. 29일 날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 부진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죠. 29, 30 그리고 다시 실적 부진을 극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은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한미약품도 최근에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죠? 이 조정받을 때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치고 가는 모습. 만약에 반도체 쪽에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아마 그쪽에 몰렸던 매수세가 이 바이오, 아까 말한 엔터주 쪽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말에 보내드리는 이수장 증권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